자, 그렇게 홍길동이 사라지고 3년이란 시간이 흐른 뒤 3,000명의 활빈당 단원들과 홍길동이 발견됩니다. 와. 이곳에서요. 오호. 제도? 망망대해 위 미지의 섬 제도. 홍길동은요, 그렇게 바라던 병조 판서직을 버리고요, 활빈당과 함께 조선을 떠나 외딴 섬 제도에서 새 출발을 시작했습니다. 왜 떠났을까? 사실 홍길동은 자신의 뛰어난 능력에 비해서 병조판서는 낮은 지위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선에서 그보다 더 높은 자리에 오를 수는 없었겠죠. 따라서 홍길동은 결국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펼칠 수 있는 곳을 찾아서 조선을 떠났던 것입니다. 홍길동은 조선에서 얼짜의 신분으로 꿈도 못 꿀 병조판서라는 높은 관직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홍길동은 여기서 만족하지 않고요, 좁은 조선을 벗어나 자신의 재능을 마음껏 펼칠 더 넓은 세상을 찾아 나선 겁니다. 제도에서 새 삶을 시작한 홍길동은요, 활빈당과 농사를 짓고 이웃 나라와 자유롭게 무역도 시작합니다. 그리고 3년 만에 창고를 그냥 쌀로 가득 채울 정도로 재산을 어마어마하게 불렸죠. 그렇게 홍길동이 조선을 떠나 제도로 온 지 6년째 되는 어느 늦은 밤, 이 반짝반짝 별이 빛나는 제도의 밤하늘을 올려다보던 홍길동이 갑자기 거의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홍길동이 별자리를 보다가 조선에 있는 아버지가 곧 돌아가실 걸 알게 된 거예요. 홍길동은 이 도술뿐만 아니라 별자리를 읽고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까지 터득을 했거든요. 자, 홍길동이 아버지 얼굴 마지막으로 본 거 언제였죠? 잡혀갔을 때 그쵸. 분신술 해가지고. 분신술 썼을 때. 맞습니다. 의금부에서 포승줄에 묶인 채 만났던 게 마지막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때 만난 아버지의 모습이 마지막 기억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홍길동은 서둘러 아버지를 뵙기 위해 다시 조선으로 떠납니다. 진짜 효자네요. 효자입니다. 하지만 홍길동이 도착했을 때 이미 아버지는 세상을 떠난 후였습니다. 제대로 된 효도 한 번 못하고 아버지 임종마저 지키지 못했다는 사실에 홍길동은 대성통곡을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버지의 정실 부인이 다가와 놀라운 말을 합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 아들 홍길동에 관한 유언을 남겼다는 겁니다. 뭐지? 확인해 보시죠. 길동이 돌아오거든 천비소생으로 여기지 말고 동복 형제같이 하여 부모의 유언을 저버리지 말라. 와. 아버지가 형 홍길연에게 홍길동을 첩의 자식이 아닌 친동생처럼 여기고 대우해 주라고 한 겁니다. 김민도 씨, 이때 아버지 유언 듣고 어떠셨어요? 너무 감동이었죠. 아버지가 그동안 나를 잊지 않았구나. 예. 그리고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었구나. 그동안에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는 게. 예. 홍판서의 유언대로 홍길동은 홍씨 가문의 둘째 아들로 인정받게 됩니다. 심지어는요, 홍판서의 묘를 제도에 마련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홍길동에게 아버지 홍판서의 3년상과 이후 제사까지 맡긴 겁니다. 와. 근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거예요. 교수님, 얼짜가 제사까지 모신다, 이거 엄청 놀라운 일 아닙니까? 맞습니다.
19세기 조선에서는 조상께 제사를 모시는 권리는 장남에게 승계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홍길동이 아버지 홍판서의 제사를 모시게 되었다는 것은 길동이 집안에서 아들임을 인정받은 것을 넘어서서 적장자의 버금가는 지위를 인정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대단한 일이죠. 그렇게 홍길동은요 제도에서 무사히 아버지의 3년상을 마무리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죠. 그러던 어느 날 이 평화로운 제도에 칼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가 연이어 들리더니 군사들의 우렁찬 고함이 제도를 뒤흔듭니다. 왜요? 이제 이웃 나라를 치고자 하니 최선을 다하라. 홍길동이 활빈당 단원들 앞에서 비장하게 이웃 나라를 정벌하겠다고 선언을 한 거예요. 이웃나라. 그리고 직접 단원들에게 병법을 가르치며 군사훈련에 돌입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홍길동이 정벌하겠다는 나라 어딜까요? 바로 이곳입니다. 율도국. 자, 이 소설 속 율도국은요 홍길동이 머물던 제도와 달리 조선처럼 한 왕조가 대대손손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홍길동이 갑자기 율도국을 공격하겠다는 겁니다. 자, 홍길동은 왜 이런 결정을 내렸을까요? 자기만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죠. 자기 원하는 대로. 접근 좋아요. 부정부패도 다 없애고 아버지가 나오면 무조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나라.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거죠. 어이, 김길동 씨 진짜 홍길동 맞나 봅니다. 기억이 나네요. 예. 오호. 홍길동은 이렇게 말합니다. 왕의 자리는 한 사람의 것이 아니다. 능력 있는 사람이 나라를 다스려야 한다. 나라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건 타고난 핏줄이 아닌 걸출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야. 홍길동은 제도에서 몇 년을 보내면서 통치자로서 자신에게 능력이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홍길동은 자신에게 능력이 있으니 왕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혈통이나 신분이 아니라 능력을 근거로 어떤 자리를 주장한다는 것이 매우 혁신적인 발상인 것이죠. 다만 홍길동은 이런 생각을 조선의 왕에게 적용하지는 않습니다. 만약 그랬다면 홍길동전의 저자는 영모죄로 처해졌겠죠. 결국은 저자가 현실과 타협한 것입니다. 얼짜라는 신분 컴플렉스를 뛰어넘고 왕이 되길 결심한 홍길동. 홍길동은요 20만 명의 군대를 이끌고 직접 율도국으로 향합니다. 김길동은 이제 도수를 쓸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굳이 20만 명이 필요했을까요? 다 알아서 했는데. 저 혼자만 이 권법, 술법으로 써서 이기는 것보다 이 병사들과 똑같이 해서 내 힘도 좀 보여줄 때가 있죠. 권법만 잘하는 사람이 아니다. 아니야. 네, 힘도 강하다. 함께 앞에서 함께 만들어가는 싸운다. 네, 그걸 통치력도 보여주는 거죠. 보여주고. 그럼요. 그 멋있네요. 의리 아닙니까? 멋있네요. 네. 그리고 드디어 홍길동의 군대와 율도국 왕이 이끄는 군대가 맞붙게 됩니다. 그런데 잠시 후 홍길동의 군대가 갑자기 수세에 몰린 채 뿔뿔이 터지기 시작합니다. 왜요? 율도국의 왕과 군사는 맹렬하게 그 뒤를 쫓습니다. 그런데 그때 항복하라! 천지를 뒤흔드는 우렁찬 소리와 함께 사방에서 홍길동의 군대가 쏟아져 나오기 시작합니다. 맑았던 하늘은 삽시간에 어두워지더니 비바람이 막 휘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내리고 꽂힙니다. 율도국 군사들은요 호위백산 도망쳤죠. 호위하는 군사도 없이 혼자 남은 율도국 왕은 결국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홍길동의 군대는 이내 율도국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홍길동은요, 율도국의 빈 왕자를 차지했죠. 홍길동이 그토록 바라고 바라던 왕이 된 겁니다. 와.